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한 8월 1일 시한이 가까워지자 이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협상 소식을 알린 일본의 경우 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듯 거액의 투자 약속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큰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한국의 1년치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미국 마음대로 투자처를 정하고 이익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조건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가 미국에 국보까지 갖다 바쳤다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랑대로라면 일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퍼준 셈입니다. 일본 상품에 부과될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나라 미래를 담보로 너무 터무니없는 양보를 했다는 인상이 세계에 퍼졌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일본 SNS상에서는 80조 엔을 투자하다니 이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 아니냐라는 분노 섞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많은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도 일본이 이렇게까지 쉽게 미국에 굴복하는데 혀를 내둘렀습니다. 스스로를 아메리카 퍼스트의 협상 달인이라고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제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성급히 미국에 양보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최근 선거 참패로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미국과의 합의를 정치적 치적으로 삼아 궁지를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미국에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두고 일본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작 일본 정부는 주말 사이 미국과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 합의문조차 없었던 터라 미국과 일본이 각자 자국에 유리한 대로 협상 결과를 따로 발표한 셈이었습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빼앗겼다는 식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며 미국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가 주장한 대미 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 금융기관의 출자나 융자 보증 한도 얘기일 뿐입니다. 즉, 기업들이 실제 투자에 나설지 미지수인 가능성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출자 규모도 전체 5,500억 달러 중 1, 2%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기대하는 막대한 현금이 당장 건너가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했던 다른 합의 사항들도 일본의 해석은 딴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쌀을 더 많이 수입하고 방위산업 장비도 추가로 사주기로 했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기존의 무관세로 수입하던 쌀의 총량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쌀 수입 물량을 줄이고 그 몫을 미국산으로 채울 뿐 일본 국내 쌀 시장이나 전체 수입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방위 장비 구매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추가 구매가 아니라 애초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산정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주일 미군 주둔 및 무기 구매와 관련 미국과 맺은 FMS 이 대외 군사 판매 계약상 어차피 예산이 계속 불어날 처지였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정비 비용 등을 계약 후에 슬그머니 올리는 바람에 일본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떠안는 일이 잦았는데 이번 협상이 그런 원래 예정된 지출 증가분까지 몽땅 포함시켜 숫자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겉으론 어마어마한 합의처럼 발표됐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만 세워준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미국이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협상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일본이 분기마다 투자 이행 여부를 평가받고 관세를 재조정한다지만 과연 돈을 실제로 낼지 의심스럽다라는 회의론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홍보만 미일 간 관세 협상은 정작 트럼프만의 일방적 주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이제 내놓을 때가 됐다며 일본에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하려 해도 실체가 없는 말 그대로 허수로 끝날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숨가쁘게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일본 사례를 지켜본 유럽 역시 비슷한 전략을 취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합의를 맺은 모습입니다. 워싱턴팔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자동차를 비롯한 유럽연합산 일부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극적으로 타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수입하고 수백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번 합의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또 양측은 항공기, 특정 화학제품, 반도체 장비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부 내용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설명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발표 자리에서 의약품과 철강, 알루미늄에는 15%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이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 15%의 미국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기 어려운 모순된 발표가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루어진 정상 간 톱다운 합의라 일단 최악의 관세 전쟁은 피했지만 디테일이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우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보복 관세까지 준비하며 강경하게 맞서려 했지만 막판에 이를 일단 접고 미국과 타협했습니다. 미국도 유럽산의 25%니 50%니 하는 고율관세 폭탄 카드를 잠시 걷어들였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척하며 일단 시간 벌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소한 유럽산 제품에 15% 관세를 매겼다면서 체면치레는 했으니 당분간 관세 인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마지막까지 협상 타결 발표를 미루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외신들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세련된 방식으로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서 한국의 전략이 유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이재명 정부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성급히 굴지 않고 보다 실용적이고 영리한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면서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묘안을 제시해 미국 측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일본과 유럽연합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서둘러 합의문을 내봤자 일본처럼 내용이 허술하거나 당장 고율 관세는 피하더라도 사실상 빈 껍데기 합의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 유럽과는 또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더욱 실속 있는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기업들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압박으로 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한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을 얻는 대신 국내 일자리와 투자가 빠져나가야 했던 뼈아픈 결정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은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4천억 달러를 가져오라 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일본 협상 결과를 보고 욕이 나왔을 것이라며 한국이 초조해야 할 것이라는 식의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압박이 한국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의 2배 이상이고 엔화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 국가인데 한국도로 똑같은 액수를 내놓으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까지 별도로 요구받는 터라 한국이 느끼는 불공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때 한국 내부에서도 우리도 줄 것이 없어서 결국 관세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이 FTA를 맺은 동맹국의 이러한 태도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 맞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며 윈윈이 가능한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마지막 협상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며 일본과 유사한 압박을 예고했지만 막상 협상 테이블에 오른 한국은 이전 상대국들과는 전혀 다른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트럼프의 높은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국채금리 폭등으로 자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이 돌파구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박미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뉴욕에서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다시 위대하게를 빗댄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조선소를 세우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최신 설비와 기술을 이전하고 미국인 인력을 대거 양성하여 쇠퇴한 미국 조선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까지 적시하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해양 패권을 되찾는 데 꼭 필요한 조선산업을 되살릴 철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 조선업 부활에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직접 밝혔을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큽니다. 그런 만큼 한국협상단이 제시한 세부 계획에 미국 측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회담장 분위기는 무척 긍정적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산업협력 제안을 미국도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 기업들은 이미 미국 진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작년 말 미국 필라델피아의 상업용 조선소를 인수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 시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 조선소에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해 생산성을 혁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사업에도 참여하기 위해 미 정부의 군함 건조 허가를 추진 중이며 현지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행 투자 사례 덕분에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신뢰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거대한 투자 액수라는 요구에도 부합합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허황된 약속을 하는 대신 한국은 자신들의 강점 분야를 활용해 실현 가능한 투자로 그 숫자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조선 시장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미국은 수건 사업을 달성할 발판을 마련하니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무작정 돈부터 퍼주는 대신 미국의 핵심 산업 부활에 직접 기여하는 방식으로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만약 한미 간 관세 협정이 최종 타결된다면 일본이나 유럽처럼 사후에 해석 차이가 벌어지는 어수선한 모양새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쪽 모두 윈윈이라고 느낄 수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뒤탈이 적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품목의 관세 인상으로 한국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실용적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번 협상을 통해 얻는 것이 분명하기에 결과 발표 후 서로 다른 말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이렇게 세계 최강 대국을 상대로도 영리한 전략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협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급하게 굴복하거나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련된 협상술로 실리를 챙기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관세 인하를 넘어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돕는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의 미래 이익까지 고려한 포석입니다. 강자든 약자든 어떠한 상대와도 상생의 정신으로 임해온 한국 외교의 힘이 다시 한번 발휘된 셈입니다. 물론 예측 프로의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앞으로 어떤 돌발 변수를 꺼내들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유연한 외교력을 무기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을 손쉽게 굴복시켜 기세등등하던 트럼프 행정부였지만 한국의 의회의 제안 앞에서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실리를 지켜낸 이재명 정부의 협상 행보에 이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압박 외교 속에서도 한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드러난 한국의 노련함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